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하나만 써. 하나만. 그냥 하나만 써요. 의미 없어. 그게 부족할 때 넣어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 뭐 물에 잘 뭐 녹지 않아서 천천히 뭐 돼서 식물에 괜찮아요. 아유, 그런 거 없어. 노동 23년 2월 28일 쉣. 1월. 얘 너무 앞서가네. 진도주는 맞지만 너무 앞서가는데. 28일 토요일의 아침입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하죠. 아직도 겁내 춥고. 어우씨, 그냥 물 여기 얼어가지고 큰일 났어. 화장실 가지고 돼갖고 맨 저기 하우스 뒤에. 아씨, 언제까지 하우스 뒤를. 나 사람 볼까봐 또 이게 두리번 돼야 돼요. 도서관 가기 귀찮아가지고. 아씨, 큰일 났네. 빨리 녹아야 되는데. 언제 녹을라나? 얼른 녹아야 이쁜 다육이들도 밖에 꺼내놓고 그러지라. 야는 즙대 심은 거 거시기 에일린 살짝 까먹었는데 노란 나비 화분에 에일린이고, 야도 노란 나비 화분에 아담. 이쁘죠? 그제 저쪽 언니야가 왜 입이 짧아져 라고 하셨는데, 저는 차차 말씀을 드리고, 겨울이자네, 춥자네, 움츠려야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 그러고 조금 재밌는 거, 니들 잠깐 나와라. 그저께인가 눈발을 해치고, 그저께 맞죠? 아닌가? 3일 됐나? 김포에서 땡땡이 언니 아들이, 그 중에 엄마한테 혼날라고 저기 높은 데 올라가시는 언니야가 있어. 그 언니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심냐고. 어떻게 심긴요? 구겨 넣으면 돼야 그냥. 얘들도 사는데 요거 이렇게 되니까 또 잘 모르시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도 사는데 여기 지금 이제 4년 차 맞죠? 횟수로 23년이니까 4년 차. 분갈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3년 차네. 요거 3년 차네. 그래서 노르스름해진 거 보니까 양분의 손실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표현. 일부러 이거 뭐 솔직히 팔아도 돈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3, 4년 키웠다고 뭐 저기 40만 원 받을게요? 그래도 하도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샘플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야도 아시죠? 이제 꽃 한창 피네. 얘도 10년이 넘었죠. 낮은 한 2cm 1cm 실제 흙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엊그제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른 영양제 활용법, 12월 메이트나 기타 얘네도 이제 제가 사용은 안 하는 건데 먼지 쌓였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박혔던 걸 꺼내 왔습니다. 여기에 앞서 조인트 서포트가 왔습니다. 오늘 도착했어. 오늘 어디서 왔더라? 캘리포니아 롭스. 내 고향인데 우리 동네에서 왔네 이거. 제 교포 출신이라 부잣집 장남 교포 출신. 자, 조인트 서포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글루코사민, MSM, 보스웰리아, 투메릭이 터메릭? 제가 알기로는 강황인가? 그 다음에 하이루론산. 아메리카를 좀 벗어난 지 좀 몇 년 됐더만 발음이 이게 거시게 돼버렸네. 요거가 관절에 좋은, 항염증에 관절에 좋다는, 이거 원래 작년에 난리 났었대요. 제가 하우스 크게 또 저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도 사실은 돈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근데 사실은 몸이 맛이 갔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전에 1년에 3개월씩은 맨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침 맞으러 다니고. 지금은 거의 안 다니죠. 이것 때문에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 지금 올해 요번에 먹어보려고 주문한 건데, 요게 그 시중에 땡땡땡 아주 비싼 그 거시기에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꺼냈어?
조인트 서포트, 지원하다. 말 그대로 보충. 우리 이거 먹는다고 진짜 뭐 염증이 사라지고 뼈가 붙을까? 단단해질까? 아니죠. 밥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리고 먹는 거죠. 큰 병일 때는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되지만 말 그대로 보충제. 똑같아. 얘들도 분갈이도 안 하고 식물 맛이 가게 키우고 무조건 올려줘서 좋다? 12가지 영분이 있으니까 좋다?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실행을 하고 말 그대로 영양이 소실되고 부족한 타이밍에 넣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건 거지. 야, 저 사람은 이걸로 키워서 이렇게 한대. 그런 건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조. 그러면 이항에 하는 거 효과적인 방법. 처음에 국리를 해봤는데 액체, 연면살포, 연면 시비하는 거랑 고체랑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복잡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론 카페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유튜브 핑크 장갑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99%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과학적인 실용 농업의 한 분야에서 제가 접목을 해서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거시기 한 겁니다. 요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유박, 유기질 비료라고 하죠. 유기질 비료 유박으로 펠렛 형태라든가 동글동글한 고형 비료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거, 제가 상표명은 가릴 거예요. 괜히 또 필요 이상의 오해들을 하셔서 의미가 없어서 요런 코팅된 알갱이 요런 게 있고, 얘는 뭐 분말인데 나중에. 그 다음에 요 12월 메이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얘는 제가 보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지금 끈행이로 좀매서 락앤락 조금 뒹굴뒹굴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에 넣었죠. 핸드폰 좀 놓고 불러보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은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죠. 뿌리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거는 식물이 필요한 16대 원소 중에 12가지가 들어있고요. 좋은 건 질소가 보증선 문양을 보면 질소 비율이 10%. 너무 되게 도장되게 이렇게 잘못 활용했다간 질소 비율이 좀 진짜 높은 거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괜히 길어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고형으로 돼서 뿌려주는 그런 영양제는 제가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설명드릴까? 아무튼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탄소, 수소, 산소 등 걔네들은 빼고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량 원소 플러스 미량 원소 이렇게 돼 있고, 얘를 한번 볼까? 얘는 뒤에 보시면 질소와 가리가 질소 4%, 가리 1% 이렇게 나와 있고, 아미노산, 발효, 부산, 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성분으로는 제올라이트 20%, 탈지백도 17.5%,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것만 설명되어 있고요. 얘는 질소구, 인산 7, 가리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성분이 다 다르죠. 이게 목적에 따른 건데 12월 메이트 같은 경우는 개화의 목적을 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밸런스. 골고루 뭐가 하나에 특정하게 치우친 게 아니라 골고루 완만하게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이약으로 회사에 가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가지의 상품 중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시는 분, 다육이나 일반 관엽이나 뭐 야생화나 우리가 가정 원예용으로서 완만하게 특별한 트러블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해서 선별을 한 거예요. 특정 모두 개화를 촉진시킨다든가 뭐 다른 용도로 조금 더 기능성인 것도 있는데 그거를 배제를 하고 주 목적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가격하고 효능은 마찬가지로 킬레이트 처리가 돼 있어서 흡수율이 더 좋은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그 선별을 한 거거든요. 아무거나 막 무턱대고 저기 해드리진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량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의 사실은 포인트, 오늘의 사진 포인트 사용량 거의 대부분 과다 12 엄청나게 많이 넣고 있어요. 가끔 화분 안을 보면은 요런, 특히 요런 알갱이를 잔뜩 집어넣는 분이 있어. 잔뜩. 그래서 사용량을 한번 볼게요. 먼저 12월 메이트, 이 한 봉지가 1kg인데 얘가 5에서 10평용이에요. 그러면 이 한 봉지를 쉽게 말씀드려서 뿌렸을 때 5평이나 10평의 기준으로 뿌렸을 때 얘가 과연 몇 알 들어갈 것 같아요? 촘촘하게 막 들어갈라나? 아니죠. 1kg 한 봉지를 대략 가늠을 했어요. 저도 추정이에요. 추정이고, 항상 부족한 듯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족할 때 보충한다. 알이 작기 때문에 얘를 많이 올려놓으려는 성질들이 있어. 사람들 심리가 그래. 이게 지금 4개월 동안 천천히 녹아가는 거예요. 4개월에서 보통 6개월. 4개월이라 보시면 돼요. 4개월. 4개월 동안 천천히 녹아가는 건데, 얘를 10cm 정도 종이컵, 이게 지금 딱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여기에 올려놓을 때 한 요 정도 잡고, 대충 보면 한 8알 10알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만 주세요. 넣는 않는 듯 위에다가 살짝 깔아만 주시는 거야. 그 정도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모든 거 뒤에다 써 있습니다. 얘는 10cm에 3g. 10cm에 3g이면 요 작은 요 정도 사이즈를 만약 기본 3g이면 이게 재보진 않았는데 한 개가, 이것도 한 2g, 3g은 될 것 같은데, 한 개가 이게. 그러면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거 넣는다? 얘를 쪼개서 넣을 것 같아. 쪼개거나 한 개만, 한쪽으로만 놓는 것보다는 살짝 쪼개서 뭐 양쪽으로 2군데 넣는다든가. 그리고 유기질 비료의 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무기질 비료, 무기질 영양제 요런 게 있고요. 복잡하게 안 할게요.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얘랑 코팅된 거랑 얘네들은 무기질 비료예요. 물을 주면 녹아서 이온화가 돼서 뿌리를 흡수하는 구조고,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는 이런 고형제도 있지만 퇴비, 그런 거는 물에 녹아서도 흡수가 되지만 그래도 미생물, 유용 미생물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추천은 이런 유박 같은 펠렛의 형태, 이런 형태는 살짝 묻어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화분을 살짝 파서 흙에 살짝 이렇게 묻어 두는 형태도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미생물이 활동을 하려면 촉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대화하려면 올려주시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살짝 박아주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이런 고형의 그런 비료는 표층 12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한 개 정도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무조건 20알 30알이네 제가 이런 비슷한 코팅된 거 다른 거를 한번 그 인터넷에서 12량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 찾아봤는데 회사마다 당연히 다 달라요. 뒤에 사용 설명서 무조건 보시고, 이런 동글동글한 코팅된 영양제가 대부분이에요. 뭐 노란색, 뭐 회색, 파란색도 있나? 얘네들도 대충 평균적으로 보니까 10cm에 1에서 2g이에요 1에서 2g이면 지금 계량할 게 저기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 10,000원, 요 정도, 요렇게 제 생각엔 10,000원. 지금 저는 만약에 한다면 제가 항상 부족한 듯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요 정도만 할 것 같아. 4알 골고루 탁탁탁 박아줄 것 같아, 위에다가. 그런데 가끔 보면 야 이거 천천히 녹는 거니까 괜찮아, 그냥 넣어도 돼, 더 많이 넣어도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몇 개월 키우고 말 거요? 다육이 몇 개월 키우고 말 거냐고. 요거 뭐 2, 3개월 보다가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요즘 진담이죠. 3개월 보시고 선물해 드리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1,000원짜리든 뭐 10,000원짜리든 우리 최하 3년은 보려고 키우잖아. 과다 시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염류 장애에 걸립니다. 뿌리가 오히려 상해요. 과다 시비가 돼, 염류 장애.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려우니까, 근데 카페에 다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검색어 찾아서 입력하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래, 야 뭔 소리야, 농장에 이거 장등도 있어도 괜찮던데? 그거는 농장 사장님들은 물론 이거를 알고 시비하시겠지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딱 봐도 엄청나게 들어간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품이 솔직히 모르겠어. 저희 건너편에 그 소인제금이 들어온 게 있는데 안에 잔뜩 있었거든요. 뿔이 다 녹아버렸어. 물론 이것 때문에 그게 녹았다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화의 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웬만하면 재배해서 출하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는 솔직히 뭐 출하했잖아, 판매했잖아. 근데 그분들은 그런 패턴으로 뭐 또 뭐 다른 조절을 하셨겠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회사든 써 있다고요. 요게 사용량이. 그러니까 그 양을 최대한 지키면서 부족한 만큼 넣어야지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도 밥 먹을 때 장뜬 먹으면 어찌 돼? 뭐 살 쪄서 좋아요? 살은 찌겠지 처음에. 그게 오바되면 어떻게 돼? 비만이 되고, 그러면 각종 성인병, 고혈압. 제가 얘를, 이게 하루 3알이래요. 하루 3알인데 저는 처음에 보통 2알만 먹어봐요. 2알만 먹어봐요. 2알 먹으면서 천천히 그 정해진 용량대로 해서 3알을 채우긴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몸에 좋다고 5살 6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 보통 위에서 트러블 나지 않을까요? 위 빵꾸 날 수도 있지, 진짜 심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과잉이 돼 버리니까. 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 같은 건 예외를 하지만, 이런 거 사람 몸에 괜히 오버해서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글루코사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또 다른 글루코사민을 먹어. 여기에 글루코사민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뒤에 써 있지. 근데 또 저녁에 먹는다. 그건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하나만 써. 하나만. 고체형의 영양제는 하나만 쓰세요. 액체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지만 다 겹치는 것만 써. 의미 없어요. 장애가 난다고. 오히려 거꾸로. 그냥 보증 성분 있고 그거 한 가지만 써.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하나만 써. 하나만. 그냥 하나만 써요. 의미 없어. 그게 어찌됐든 균형 잡히게 부족할 때 넣어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 뭐 물에 잘 뭐 녹지 않아서 천천히 뭐 돼서 식물에 괜찮아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혹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집에서 관여식물이 삐실삐실하면은 왜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고형된 거 이제 이렇게 사서 뿌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벨메이트도. 그런데 대부분 일반 식물에서 트러블이 나는 거는 과습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뿌리가 손상이 됐어. 거기에 이런 거 들어간다? 더 안 좋아. 그런 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처방, 물론 이제 뭐 스팀이라든가 다른 방법의 활력제라든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뿌리를 이루어지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물을 딱스톱 해주고 생육 환경을 조성을 해준 다음에 분갈이를 통하거나 다시 좀 활력 있게 조금이라도 세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넣으셔야지 그냥 더 갑니다. 가면 막 이제 꽂아 있잖아. 엊그저께도 저기 제가 고지혈하고 근데 환자예요. 환자 관자리 보고 다 마시가가지고 병원 갔더니 저번에 이렇게 딱 꽂아 있더라고. 차라리 그 꽂아 있는 거는 그냥 물 주는 날 가볍게 물에 타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영양제라고 하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충, 서포트, 보충의 개념입니다. 메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터득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12월 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제가 제품, 저희 집 또 손님들 층들이 키핑장에서 대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얘 장난 아니네. 얘 지금 지난 영상이나 카페 글 보셨죠? 요만했어요. 1년 만에. 뭐야 이거, 장난 아니네. 얘도 제가 분갈이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양분의 소실이 있을 때, 부족할 때 12월 메이트나 뭐 칼슘이나 스팀에도 뭐 활용을 하지만
메인이라고 어느 게 메인은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12월 메이트를 아마 몇 달 전에 줬더라. 4개월은 안 됐구나. 근데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딱 잡고 한 소끔 조금만 잡고 그냥 이렇게 표층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얼마 안 잡았어요. 화분이 커서 조금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딱 뿌렸을 때 야 이거 뭐 되겠어? 이 느낌이 돼야 돼요. 오버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게 항상 좋습니다. 제가 넣는 방법이 정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물마다 다 달라. 근데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 뭐든지 해줬을 때 특히 이런 고형비료 부족한 만큼 준다. 간혹 액상은 제가 조금 진하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진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옅게 돼 있어요. 안정성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용농업을 좀 깊이 공부하시면 좀 나중에 이해를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칼슘의 비율은 간혹 1리터에 1g을 여러분한테 액상을 말씀드리지만 1리터에 2g에서 3g을 넣을 때도 있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제 원칙은 하나입니다. 부족한 만큼 넣으시다가 내가 식물을 1년, 2년 재배를 하면서 스킬이 늘어가고 충분히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그때보다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거 꼭 해야 돼?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그런 하나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다육식물 재배력이나 데이터를 좀 잡아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식물 취미로 좀 키우고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절대 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다육식물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게 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을 주고자 내가 좀 약간의 관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활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떼보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도 설명드릴까? 염자. 얘가 지금 개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엄청나게 이제 온갖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물도 안 나오지. 얘네 봐 지금 빼빼 말라가죠. 이쪽으로 수정시키려고 엄마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이쪽 다 끌어줘. 그러면 잎이 빼 말라갑니다. 이럴 때 물도 조금씩 주는 건 좋지만 지금 추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흠뻑은 못 준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물을 주는 타이밍에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살 골고루 조금만 뿌려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부족한 듯이 뿌려주세요. 더 많이 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만 뿌려주시고 내가 터득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도가 높았을 때 기존 양보다 조금씩만 한 2배 정도는 높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게 말씀을 드려요. 부족한 게 좋은 겁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더, 다육식물 전용이 아닙니다. 일반 식물 모든 식물 다 텃밭 채소까지 가능한 거예요. 얘가 저번에 그 환자 맛이 가서 살려달라고 온 환자 제라늄이죠. 1번 배합토에 분갈이를 한 거고 거기에 펄라이트를 조금 넣은 거고 지금 엄청나게 풍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물을 여기 매장동이 추워서 물을 거의 못 줬다고 그랬죠. 꽃밥도 지금 그쪽에 이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분갈이를 한지 얘가 언제 왔냐 11월인가 생각도 안 나네. 근데 늦가을에 온 것 같은데. 늦가을, 겨울은 아니었고 겨울은 아니었죠. 한 3개월 4개월 지난 것 같아요. 제라늄도 이럴 때도 얘한테 조금 그만큼 잡아서 톨톨톨 반복의 반복, 부족한 듯이 조금 어이씨 좁다. 잠깐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개화의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줄 때 조금씩 적셔 내려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와 진짜 풍성해졌다. 이씨 뭐 그냥 잎도 그렇고 꽃밥도 그렇고 장난 아니네. 제라늄 팔아야 되나.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식물이 필요할 때 분갈이를 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영양의 소실이 조금씩 발생을 할 때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 웬만하면 이런 고체 상태에 뭐 유기질 비료라든가 아니면 무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영양제 선택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좀 보증 성분이 좀 완만하게 돼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개화의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뒀을 때는 또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오래 쌓여 있으면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이상은 과다 영양이 될 수도 있어요. 식물이 너무 작아질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나중에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완만한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시고, 이런 회사에서 다육식물, 일반 식물, 전체적인 수천 수만 가지 식물에 다 테스트를 한 게 아니죠. 하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보시되 조금 부족한 게 올려둔다,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메이트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냐면, 뭐 성장의 목적으로 아까 걔네들 뭐 마리아 금이나 뭐나 염자나 그런 거에도 할 수도 있지만, 분갈이를 해야 되겠는데 뭐 시간이 좀 안 되다든가 물을 줘도 애들이 너무 잎이 바짝바짝 마른다든가, 그때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만 하는데, 그래도 식물은 제일 우선이 분갈이에요. 분갈이 필요하다면 분갈이를 하면서 오래된 뿌리 제거해주고 흙속에 새 영양을 넣어주고 뿌리의 밀도를 줄여줘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하고 제 방식하고 좀 다른 게, 저 1번, 2번 배합토라든가 그런 성분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이 대부분 다육식물을 재배했을 때 이 배합토, 지하부 이 안에 특징이 뭐냐면 돌멩이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는 돌밖에 없어. 유기물이 없어요. 요 안에 저기 물러 죽는다고 하도 했어서 없거든요. 그래서 야나 야들이나 필요해요.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지만, 유기질이 지하부 흙 속에 화분 배합토 속에 적정량의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돌멩이밖에 없어. 건더기, 마사, 펄라이트, 에스라이트, 저곡토, 뭐 독소토, 뭐 산야초 등 돌멩이에요. 돌멩이 다. 걔네들 가지고는 얘네들이 원활하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심잖아. 얘네들을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영양 보충을 해 주실 거면 얘네나 가끔씩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듯이. 카페에는 글을 썼는데 영상에는 아직 얘를 못 올렸죠.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대부분 키우는 스타일은 요 정도입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요 정도 하시지만 대부분 이렇게도 심었습니다. 얘네가 처음에 세 개가 똑같았거든요. 배합 비율, 그 다음에 유기물과 무기물 그런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1년 된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키도 커질까? 갑자기 우울해지네. 에이, 때려쳐.